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서늘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던 사람들의 얼굴이 문득 낯설고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낯선 연극 무대처럼 변해버리고 나는 그 무대 위에서 길을 잃은 배우가 된 것 같은 압도적인 당혹감이 밀려옵니다. 가족과의 단란한 저녁 식사, 친구들과의 유쾌한 술자리, 직장 동료와의 대화조차 그저 허공을 맴도는 무의미한 소음처럼 들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구 없는 잿빛 터널 속에 갇힌 듯한 막막함이 가슴을 짓누르죠. 마치 세상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이 세워진 것처럼 모든 것과 끔찍하게 단절된 듯한 짙은 고독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과거에 대한 지독한 후회와 억울함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진짜 원하던 그 길을 용기 내어 걸어갔더라면 지금의 내 인생은 조금 덜 불행했을까? 지나온 청춘의 시간들이 그저 낭비된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이 내게만 가혹하게 굴었다는 깊은 회의감에 빠져듭니다. 당신도 지금 이 차가운 감정의 늪 한가운데 서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흔히 이런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을 일시적인 우울증이나 번아웃, 혹은 누구나 겪고 지나가는 중년의 위기 정도로 치부하며 서둘러 덮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남부럽지 않은 번듯한 직장을 다니며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온 40대의 한 평범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모범적인 궤도를 한치의 오차 없이 따라 살아왔죠. 하지만 늦은 가을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출근을 준비하며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마주치던 그는 돌연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에 사로잡혔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거울 속의 남자는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낯설었고 그저 사회의 요구에 맞춰 조종당하는 텅 빈 껍데기 인형 같았습니다. 지금껏 피땀 흘려 쌓아온 지위와 성취들이 하루아침에 거대한 기만이자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으며 살아왔는지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친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방에 틀어박혀 깊고 무거운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려도 쳐다보지 않았고 주말 내내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그저 과로로 지쳤을 뿐이라고, 잠시 푹 쉬고 나면 원래의 그 든든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가볍게 위로했습니다. 그 자신조차도 스스로가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이 너무 나약해 빠져서, 혹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지독하게 몰아세우고 자책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산한 심리적 현상을 심층 심리학의 거장인 카를 융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남자가 겪고 있는 숨막히는 고통은 단순한 호르몬의 변화나 흔한 마음의 병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심오한 무의식의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당신의 일상을 무기력과 뼈저린 후회의 늪으로 몰아넣는 이 끔찍한 감정의 진짜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카를 융은 인간의 마음을 빛이 닿는 의식의 세계와 빛이 닿지 않는 거대하고 어두운 무의식의 세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무리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페르소나라는 사회적 가면을 단단하게 얼굴에 쓰고 살아갑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적응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사회가 부여한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필수적인 생존 도구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수많은 페르소나를 옷처럼 갈아입습니다. 희생을 감내하는 부모로서의 페르소나, 상사에게 순종하는 직장인으로서의 페르소나, 언제나 웃으며 배려하는 착한 친구로서의 페르소나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토록 완벽하게 사회적 가면을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본성의 상당 부분이 불가피하게 폭력적으로 억압당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회의 기준과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 이기적인 욕망, 시기심, 분노, 슬픔, 그리고 체면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숨겨진 재능들은 모두 무의식의 깊은 어둠 속으로 가차없이 폐기 처분됩니다. 융은 이렇게 의식의 빛에서 배제되고 무자비하게 억눌린 마음의 어두운 영역 전체를 가리켜 그림자, 즉 섀도우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림자는 단지 악하고 파괴적이며 범죄적인 본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융이 말한 그림자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선택받지 못해 살지 못한 삶 전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대하고 원초적인 무의식의 저장소입니다. 현실적인 안정감 때문에 억지로 포기해야 했던 예술가의 꿈, 체면과 예의를 차리느라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꾸역꾸역 삼켜야 했던 솔직하고 날선 감정들이 모두 그 어둠 속에서 펄떡이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혹은 사회가 정해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앞만 보고 숨 가쁘게 달려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그림자는 무의식의 밑바닥에서 고요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거대하게 키워갑니다. 우리가 외면한 살지 못한 삶은 한번 버려졌다고 해서 결코 스스로 소멸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댐 아래에서 독자적이고 거친 에너지를 끊임없이 축적하며 언젠가 터져나올 단 한 번의 폭발 기회만을 집요하게 엿보고 있습니다. 찬란했던 청춘 시절, 우리는 세상의 모든 중심이 자신인 것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고 다양한 미래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차가운 현실과 뼈아프게 타협하며 단 하나의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쥐지 못한 수많은 다른 가능성들은 즉각 그림자 속으로 비참하게 던져집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아 잃어버린 수많은 길, 남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잘라낸 내 안의 자유로운 자아는 세월이 흐를수록 켜켜이 쌓여 그림자의 압도적인 무게를 더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그토록 거세게 억눌려 있던 무의식의 에너지는 당신이 평생 공들여 쌓아 올린 의식의 방어벽을 단숨에 무너뜨릴 만큼 강력하고 파괴적인 해일로 돌변합니다. 융은 인간의 중년기를 가리켜 인생의 정오라고 불렀습니다.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을 때 그림자가 가장 짙어지듯 인생의 중반이라는 정점에 이르게 되면 억압당해온 그림자의 반발이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사회적 성공과 타인의 인정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달려왔던 자아가 서서히 에너지를 소진하고 약해지는 바로 그 결정적인 틈을 타고 깊숙이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가 마침내 당신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서늘한 진실의 지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거대한 회의감과 피를 말리는 억울함의 진짜 정체가 백일화에 드러납니다. 당신의 인생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밀려오는 지난 인생에 대한 지독한 후회, 모든 인간관계가 한낱 모래성처럼 부질없이 느껴지는 압도적인 공허함, 그것은 결코 당신의 삶이 무가치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한 침묵과 어둠 속에 갇혀있던 당신의 살지 못한 삶이 무의식 저 깊은 바닥에서부터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격렬하게 울부짖는 처절한 절규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완벽한 페르소나의 짙은 이면에서 한평생 철저하게 외면받고 억눌렸던 당신의 또 다른 자아가 마침내 생존을 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재의 삶을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쪽짜리로 전락해버린 당신의 잃어버린 온전함을 제발 되찾아달라고 무의식이 보내는 너무도 절박하고 다급한 구조 요청인 것입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날 때 운명이라 부르게 된다고 뼈아프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치솟는 우울감과 회의감을 단순히 피곤함 탓으로 돌리며 덮어버리려 한다면 그림자는 더욱 교묘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삶을 잠식할 것입니다.
그림자에게 있어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형벌은 단 한 번도 온전히 살아보지 못한 채 영원히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그 존재를 명확히 인정하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까지 결코 그 절박한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지독하고 억울한 감정은 사실 타인이나 불공평한 세상을 향한 원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가장 내밀하고 진실한 모습을 잔인하게 억압해왔다는 사실에 대한 무의식의 정당한 분노입니다. 왜 진짜 나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느냐고 묻는 당신 내면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끔찍한 고통의 심연 속에는 놀라운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 숨막히는 공허함이야말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해 통과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통과 의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세게 몰아치는 무의식의 역습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위험한 방식은 지금껏 이루어 놓은 삶을 내동댕이 치고 극단적인 일탈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융이 제시한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해법은 바로 그림자와의 직면, 그리고 무의식의 의식화입니다. 멘탈을 갉아먹는 그 공허함과 회의감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어둡고 끈적거리는 감정들을 정면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소외된 목소리가 진정으로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차분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은 먹고 사느라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순수한 예술적 열정일 수도 있고,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억지로 삼켰던 분노와 저항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 안에 도사린 어둡고 낯선 충동들을 도덕적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안에도 유치하고 파괴적인 면이 존재했음을 스스로 승인하고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의식의 밝은 빛을 비추어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림자를 따뜻하게 인정해주는 순간, 그 위험한 에너지는 창조적인 생명력으로 극적인 변모를 시작합니다. 완벽한 직장인이나 헌신적인 부모라는 무거운 페르소나를 잠시 내려놓고 당신 자신만의 즐거움을 향해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타인의 기준에 맞는 완벽한 부속품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거대한 전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내 안에 찬란한 빛과 숨기고 싶은 어둠, 완벽주의의 페르소나와 억눌린 그림자를 모두 포용할 때 비로소 세상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하고 독립적인 자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융이 남긴 개성화라는 이름의 위대한 자기 통합 여정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철저히 억눌러온 살지 못한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본 영상은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만 제작된 심리학적 해설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정신과적 치료, 상담을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신 건강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상이나 심각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공인된 전문의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통찰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마주한 그림자에 대한 진솔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